영국 해안가 시브룩이라는 작은 마을에 마가렛이라는 여인이 이사를 왔다. 60세의 은퇴한 역사 교수인 그녀는 최근 남편 데이비드를 잃고 새로운 시작을 위해 이곳을 찾았다. 아담한 코티지에서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이 집은 그녀의 차분한 성격과 어울리는 듯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는 억눌러온 열정이 자리 잡고 있었는데 바로 그림에 대한 사랑이었다. 데이비드는 성공한 사업가였지만 감정 표현에 서툰 사람이었다. 그들의 결혼 생활은 열정이 부족했고 마가렛은 그 공허함을 애써 외면하며 살아왔다. 이제 그가 떠난 지금 그녀는 마치 텅 빈 껍데기만 남은 기분이었다. 35살의 아들 올리버는 건축가로 아내 에밀리와 함께 뉴욕에 살고 있었다. 그들은 첫 아이를 기다리고 있었고 아들은 엄마의 외로움을 걱정하면서도 자신의 삶에 충실했다. 어느 날 마가렛에게 낯선 이에게서 편지 한 통이 도착했다. 바로 죽은 남편 데이비드의 여동생 피오나에게서 온 편지였다. 그녀는 런던에 살고 있으며 마가렛과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었다. 피오나는 데이비드의 유언 집행 후 마가렛과 관계를 맺고 싶다는 뜻을 전해왔다. 마가렛은 낯선 이의 호의에 당황스러웠지만 한편으로는 호기심이 생기기도 했다. 시브룩에서의 생활은 조용했지만 마가렛은 종종 외로움을 느꼈다. 그녀는 짐을 정리하다가 오래된 스케치북과 물감들을 발견했다. 먼지가 뽀얗게 쌓인 그 물건들을 보자있고 지냈던 그림에 대한 열정이 다시 피어올랐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붓을 들었고 캔버스에 하나둘씩 색을 채워나갔다. 그림을 그리는 시간만큼은 외로움도 공허함도 잊을 수 있었다. 어느 날 마가렛은 마을 광장을 걷다가 시브룩 커뮤니티 극장이라는 작은 간판을 보게 되었다. 호기심에 이끌려 안으로 들어간 그녀는 그곳에서 클라라라는 여인을 만났다. 58세의 클라라는 은퇴한 연극교사로 현재 이 작은 극장을 운영하고 있었다. 활기차고 유쾌한 성격의 클라라는 마가렛에게 따뜻한 미소를 건넸다. 처음 오신 분 같네요. 저는 클라라예요. 이 극장의 책임자죠. 안녕하세요. 저는 마가렛입니다. 최근에 이 마을로 이사를 왔어요. 반가워요, 마가렛. 시브룩에 오신 걸 환영해요. 혹시 연극에 관심 있으세요? 아, 그건 아니에요. 그냥 지나가다가 궁금해서 들어와 봤어요. 잘 오셨어요. 편하게 둘러보세요. 혹시 무대 미술에 재능이 있으신가요? 지금 새 작품을 준비 중인데 손이 부족해서요. 마가렛은 잠시 망설였다. 그림 실력이 뛰어나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었지만 왠지 모르게 클라라의 제안에 끌렸다. 제가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한번 해볼게요. 정말요? 잘 됐네요. 마가렛, 앞으로 잘 부탁해요. 그렇게 마가렛은 시브룩 커뮤니티 극장에서 무대 미술 작업을 돕게 되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클라라의 격려와 조언 덕분에 점점 익숙해져 극장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그녀의 조용한 일상에도 조금씩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 어느 날 마가렛은 마을 도서관에 갔다가 엘레노어라는 여인을 만났다. 70세의 엘레노어는 은퇴한 사서로 작은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있어. 그녀는 다정하고 온화한 성품이었지만 남편을 잃은 후 깊은 상실감에 빠져 있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엘레노어라고 합니다. 혹시 이 책 대출이 가능한가요? 엘레노어가 수줍게 물었다. 안녕하세요, 엘레노어. 저는 마가렛입니다. 네, 물론 가능합니다. 두 사람은 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금세 친해졌다. 엘레노어는 다른 도시에 아들과 며느리가 살고 있지만 그들은 바쁜 일상 탓에 자주 찾아오지 못한다고 했다. 가끔은 너무 외로워요. 남편이 떠난 후로는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것 같아요. 엘레노어가 쓸쓸한 미소를 지었다. 마가렛은 엘레노어의 이야기에 깊이 공감했다. 자신 역시 비슷한 외로움을 겪고 있었기 때문이. 엘레노어, 혹시 우리 함께 독서 모임을 만들어보는 건 어때요? 책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모아서 이야기를 나누면 좋을 것 같아. 독서 모임이요? 좋은 생각이네요. 하지만 제가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함께라면 분명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거예요. 마가렛의 제안에 엘레노어의 눈빛이 밝아졌다. 그렇게 두 사람은 커뮤니티 극장에서 독서 모임을 시작하기로 했. 한편 시브룩 마을에는 베아트리체라는 여인이 있었다. 60대 후반의 그녀는 마을 토박이로 참견하기 좋아하고 남 험담을 즐기는 사람이었다. 베아트리체는 남편과 사별 후 딸 사위, 그리고 쌍둥이 손주들과 함께 살고 있었다. 그녀는 다른 여자들을 질투했고 특히 외지인인 마가렛과 그녀의 친구 클라라를 눈엣가시로 여겼다. 요즘 그 이사 온 여자 마가렛 말이야. 하는 행동이 수상하지 않아?
혼자 사는 여자가 그렇게 화려하게 하고 다닐 필요가 뭐가 베아트리체가 이웃들에게 험담을 늘어놓았. 그러게 말이야. 게다가 그 클라라라는 여자랑 어울리는 것도 마음에 안 들어. 두 사람 다 어딘가 마가렛은 베아트리체의 험담을 전해 듣고 불쾌했지만 애써 무시하기로 했다. 그녀는 클라라 엘레노어와 함께하는 시간에 더 집중하기로 했다. 독서 모임은 예상보다 큰 호응을 얻었다.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모여 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고 서로의 생각과 경험을 공유하며 우정을 쌓아갔다. 엘레노어는 모임을 통해 다시 삶의 활력을 되찾았고 마가렛 역시 사람들과 소통하며 외로움을 덜 수 있었다. 어느 날 엘레노어는 독서 모임에서 존이라는 남자를 만났다. 65세의 존은 은퇴한 어부로 아내와 사별 후 시부룩에서 혼자 살고 있었다. 그는 다정하고 사려 깊은 성격으로 엘레노어에게 큰 위로가 되어주었다. 두 사람은 바닷가를 산책하고 함께 저녁 식사를 하고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며 가까워졌다. 엘레노어, 당신과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져요. 마치 오랜 친구를 만난 것 같아요. 존이 조심스럽게 말해. 저도 그래요, 존. 당신을 만나게 돼서 정말 기뻐요. 두 사람의 관계는 깊어졌고 그들은 서로에게 소중한 존재가 되었다. 한편 마가렛은 클라라의 권유로 연극 무대에 서기로 결심했다.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새로운 도전을 통해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고 싶었다. 마가렛, 당신은 무대 위에서 빛날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당신 안의 열정을 마음껏 펼쳐봐요. 마가렛은 밤낮으로 대본을 외우고 연기 연습에 몰두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쑥스러웠지만 점점 연기의 매력에 빠져들어 무대 위에서 다른 인물이 되어 연기하는 것은 그녀에게 잊고 있었던 설렘과 즐거움을 안겨주었다. 드디어 연극 공연 날이 다가왔다. 마가렛은 긴장된 마음을 진정시키며 무대에 올랐다. 조명이 켜지고 관객들의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되었다. 처음에는 떨렸지만 이내 연기에 몰입했고 자신의 역할을 완벽하게 소화해냈다. 공연이 끝난 후 관객들의 박수갈채가 쏟아졌다. 마가렛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벅찬 감동을 느꼈다. 마가렛, 정말 훌륭했어요. 당신은 타고난 배우예요. 클라라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모두 클라라 덕분이에요. 당신이 아니었다면 저는 여전히 제 안에 갇혀 있었을 거예요. 그날 밤 마가렛은 자신의 삶이 변했다는 것을 느꼈다. 더 이상 외롭고 공허한 여인이 아니었다. 그녀는 새로운 친구들을 만났고 잊고 있었던 열정을 되찾았고 삶의 의미를 다시 발견했다. 어느 날 마가렛은 피오나에게서 온 두 번째 편지를 받았다. 그녀는 답장을 쓰기로 결심했다. 며칠 후 마가렛은 피오나를 만나기 위해 런던행 기차를 마가렛, 만나서 반가워요. 드디어 얼굴을 보게 되었네요. 피오나가 따뜻하게 인사했. 저도 반가워요, 피오나. 이렇게 만나게 되다니 정말 기뻐요. 두 사람은 마치 오랜 친구처럼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눴다. 피오나는 데이비드와의 추억, 그리고 그가 마가렛을 얼마나 사랑했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다. 데이비드는 당신에게 말하지 못했지만 당신을 정말 사랑했어요. 표현이 서툴렀을 뿐이에요. 마가렛은 피오나의 이야기를 들으며 데이비드와의 결혼 생활을 다시 돌아보게 되었다. 그들의 삶의 열정은 없었지만 그 이면에는 서로에 대한 깊은 애정과 신뢰가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피오나, 당신을 만나게 돼서 정말 다행이에요. 덕분에 데이비드를 그리고 저 자신을 더 잘 이해하게 되었어요. 저도 그래요, 마가렛. 앞으로 자주 연락하며 지내. 런던에서 돌아온 마가렛은 더욱 활기차고 긍정적인 사람이 되었다. 그녀는 시브루 커뮤니티 극장에서 계속 연기를 했고 독서 모임도 꾸준히 이끌어갔다. 엘레노어와 존의 사랑은 더욱 깊어졌고 그들은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베아트리체는 여전히 마가렛을 험담했지만 그녀는 더 이상 그런 말에 흔들리지 않았다. 어느 날 마가렛은 자신의 코티지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창밖으로 아름다운 시부룩의 풍경이 펼쳐져 있었다. 그녀는 붓을 움직이며 자신의 삶에 찾아온 놀라운 변화에 감사했다. 인생은 정말 예측할 수 없는 것 같아요. 때로는 가장 힘든 순간이 새로운 시작의 문을 열어주기도 하니까. 마가렛은 캔버스에 마지막 붓 터치를 더하며 환한 미소를 지었다. 그녀의 그림 속에는 시부룩의 아름다운 풍경과 함께 그곳에서 만난 소중한 인연들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시부룩은 그녀에게 새로운 가족, 새로운 친구, 그리고 새로운 삶을 선물해 주었다. 시간이 흘러 마가렛은 시부룩의 사랑받는 일원이 되었다. 그녀의 집은 예술과 문학, 그리고 따뜻한 웃음소리로 가득 찼다. 그녀는 지역 사회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했고 자신의 재능을 나누며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었다. 어느 화창한 날, 마가렛은 클라라,
엘레노어와 함께 바닷가를 산책하고 있었다. 조는 낚싯대를 들이우고 있었고 멀리서 그 모습을 바라보는 세 여인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번졌다. 마가렛, 시부룩에 온 건 정말 최고의 선택이었어. 여기서 당신을 만나고 이렇게 멋진 친구들을 사귀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 클라라가 말했다. 나도 그래, 클라라. 이곳에서 내 삶의 새로운 장을 열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 마가렛이 답했. 우리 모두에게 시부룩은 특별한 곳이야. 여기서 함께 나이 들어가면서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자. 엘레노어가 덧붙였다. 마가렛은 친구들의 따뜻한 말에 뭉클함을 느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았다. 그녀의 시선은 미래를 향해 있었고 그 미래는 희망과 가능성으로 가득 차 있었다. 어느 날 저녁, 마가렛은 자신의 코티지에서 낡은 상자 하나를 발견했다. 그 안에는 데이비드와 함께 찍은 사진들이 가득했다. 사진 속 두 사람은 지금보다 훨씬 젊고 풋풋한 모습이었다. 마가렛은 사진들을 하나씩 살펴보며 추억에 잠겼다. 그때 누군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문을 열자 그곳에는 올리버와 에밀리가 서 있었다. 엄마, 놀라셨죠? 저희가 말씀도 없이 찾아와서. 올리버가 쑥스러운 듯 말했. 아니야, 이게 무슨 일이니? 너무 반갑구나. 어서 들어오렴. 마가렛은 아들 부부를 얼싸안고 기쁨의 눈물을 흘려. 엄마, 저희가 아기 소식 전해드리려고 왔어요. 할머니 되실 준비 되셨나요? 에밀리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뭐라고? 정말이니? 얘들아, 정말 잘됐다. 축하. 마가렛은 뛸 듯이 기뻤다. 곧 태어날 손주를 만난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올랐. 엄마, 저희가 자주 찾아뵙지 못해서 죄송해요. 앞으로는 더 자주 연락드리고 찾아뵐게요. 올리버가 말했. 괜찮다, 얘들아. 너희들도 너희들 삶이 있는 거니까. 이렇게 찾아와 준 것만으로도 엄마는 너무 기쁘다. 그날 밤 마가렛은 올리버, 에밀리와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그들은 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누었고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아. 다음 날 아침, 마가렛은 아들 부부와 함께 바닷가를 산책했다. 엄마, 이곳 정말 아름답네요. 왜 이곳으로 이사 오셨는지 알 것 같아요. 올리버가 말했. 그래, 여기는 정말 평화롭고 아름다운 곳이란다. 그리고 좋은 사람들도 엄마가 행복해 보여서 정말 다행이에요. 저희 걱정은 하지 마세요. 에밀리가 덧붙였. 걱정은 무슨... 너희들 덕분에 엄마는 이제 더 이상 외롭지 않단. 그리고 엄마에게는 클라라, 엘레노어, 그리고 곧 태어날 우리 아기까지 든든한 지원군이 있잖. 마가렛은 환하게 웃으며 저 멀리 수평선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마음은 평온했고 미래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득. 시간이 흘러 마가렛은 손주를 품에 안는 기쁨을 누리게 되었다. 아기의 맑고 순수한 눈망울을 바라보며 그녀는 삶의 경이로움을 다시 한번. 아가야, 할머니란다. 네가 태어나기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마가렛은 아기에게 조심스럽게 속삭였다. 아기는 그녀의 품에 안겨 새근새근 잠이 들었다. 어느 날 마가렛은 클라라, 엘레노어와 함께 티타임을 가지고 있었다. 조는 여느 때처럼 낚시를 하러 갔고 베아트리체는 그들을 힐끗 쳐다보며 못마땅한 표정을 짓고. 마가렛, 요즘 어때? 손주 보는 재미에 푹 빠졌다고 들었어. 클라라가 물었. 정말 행복해. 아기를 보고 있으면 시간 가는 줄 모르겠어. 너희들도 꼭 한번 놀러와. 그럼 조만간 아기 보러 갈게. 존도 함께 가고 싶어 할 거야. 엘레노어가. 그런데 베아트리체는 아직도 우리를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 클라라가 씁쓸하게. 너무 신경 쓰지 마. 클라라, 베아트리체는 그냥 질투하는 거야. 우리가 행복한 모습을 보는 게 배 아픈 거지. 마가렛이 대수롭지 않다는 듯. 그래도 가끔은 좀 속상해.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 클라라, 남들이 뭐라든 무슨 상관이야? 우리는 우리만의 방식으로 행복하게 살면 돼. 베아트리체 같은 사람 때문에 우리의 행복을 망칠 수는 없잖아. 마가렛의 단호한 말에 클라라도 고개를 끄덕였. 그래, 맞아. 우리는 우리만의 길을 가면 돼. 그게 뭐든 간에. 그때 누군가 그들의 대화에 끼어들었다. 저기, 실례합니다. 혹시 저도 함께 차를 마셔도 될까? 돌아보니 그곳에는 피오나가 서 있었. 피오나. 이게 얼마만이에요? 어쩐 일로 여기에? 마가렛이 깜짝 놀라며 말했. 그냥 여러분들 얼굴도 보고 싶고 이야기도 나누고 싶어서 왔어요.
해가 되는 건 아니겠... 무슨 소리예요? 당연히 환영이죠. 어서 와요, 마가렛은 피오나를 반갑게 맞이했고 그들은 함께 차를 마시며 이야기꽃을 피웠다. 피오나는 어느새 그들의 소중한 친구가 되어 시간이 흘러 마가렛은 80세 생일을 맞이했다. 시브룩 사람들은 그녀를 위해 깜짝 파티를 마가렛, 생신 축하드려요. 오래오래 건강하세요.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축하해 주시니 몸둘 바를 모르겠네. 마가렛은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녀의 곁에는 클라라, 엘레노어, 존, 올리버, 에밀리, 그리고 사랑스러운 손주들. 피오나 역시 런던에서 기차를 타고 와 그녀의 생일을 축하해 주었다. 베아트리체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씁쓸한 표정. 마가렛, 당신은 정말 행복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으니까요. 클라라가 말했다. 모두 여러분 덕분이에요. 여러분이 없었다면 저는 여전히 외롭고 불행했을 거예요. 우리는 당신을 만나서 정말 행운이에요, 마가렛. 당신은 우리에게를 가르쳐 주었거든요. 엘레노어가 덧붙였. 무슨 그런 말씀을. 저야말로 여러분에게 많은 것을 배우고 있어요. 앞으로도 우리 우정 변치 말고 오래오래 함께해. 마가렛은 진심을 다해 말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았다. 그녀의 마음은 평온했고 미래에 대한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어느 늦은 밤, 마가렛은 자신의 코티지 창가에 앉아 밤하늘의 별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곁에는 곤히 잠든 손주. 마가렛은 아기의 작은 손을 잡고 조용히 아가야, 너는 이 세상에 온 것을 환영받는 존재란다. 너로 인해 이 세상은 더욱 아름다워. 할머니는 네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기쁨과 슬픔, 성공과 실패, 그 모든 것을 경험하며 성장하길 바란단다. 그리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꿋꿋하게 나아가길 기도할게. 사랑한다, 아가. 마가렛의 눈가에 이슬이 맺혔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닌 기쁨과 감사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삶에 찾아온 모든 인연들에 감사했고 앞으로 펼쳐질 미래를 기대하며 조용히 눈을 감았다. 시브룩의 밤은 깊어갔고 마가렛의 코티지에는 평화로운 기운이 감돌았다. 그 후로도 마가렛은 시브룩에서 오랫동안 행복하게 그녀는 마을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며 봉사활동도 하고 그림도 그리고 연극도 하며 바쁘고 보람찬 나날을 보냈다. 그녀의 곁에는 항상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이 있었고 그들은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며 함께 웃고 함께 울었다. 어느 날 마가렛은 자신의 코티지 정원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그때 누군가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돌아보니 그곳에는 클라라, 엘레노어, 존, 피오나가 서 있었다. 그들의 손에는 케이크와 꽃다발이 오늘은 마가렛이 시부룩에 온 지 20주년이 되는 날이야. 그래서 우리가 축하해주러 왔지. 클라라가 뭐라고? 벌써 그렇게 됐어? 시간이 정말 빠르구나. 마가렛은 깜짝 놀라며 감격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마가렛, 당신은 우리에게 정말 소중한 사람이야. 당신이 없는 시부룩은 상상할 수도 없어. 엘레노어가 맞아. 마가렛, 당신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고 우리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 주었어. 존이 덧붙였. 무슨 그런 말씀을. 저야말로 여러분 덕분에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었어. 여러분이 없었다면 저는 여전히 과거에 얽매여 외롭게 살고 있었을 거. 이제 그런 말은 그만해. 우리는 모두 함께 행복해지기 위해 여기에 있는 거니까. 피오나가 그들은 함께 케이크를 나눠 먹고 차를 마시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마가렛은 그들과 함께했던 지난 20년을 회상하며 깊은 감회에 여러분, 정말 고마워요. 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에요. 마가렛은 진심을 다해 말했다. 그녀의 눈가에 다시 한번 이슬이 맺혔다. 하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닌 기쁨과 감사의 그날 이후로도 마가렛은 시브룩에서 오랫동안 행복하게 살았다. 그녀는 마을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며 봉사활동도 하고 그림도 그리고 연극도 하며 바쁘고 보람찬 나날을 보냈다. 그녀의 곁에는 항상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이 있었고 그들은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며 함께 웃고 함께 울었다. 어느 날 마가렛은 자신의 코티지 창가에 앉아 저 멀리 수평선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눈가에 깊은 주름이 져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맑고 생기가 넘쳤다. 인생은 참 아름다운 것이야. 때로는 슬프고 때로는 힘들지만
그래도 그 안에는 항상 기쁨과 희망이 숨어 있어. 그리고 그 기쁨과 희망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소중한 사람들이 있지. 그러니 어떤 어려움이 닥쳐와도 결코 포기하지 말고 꿋꿋하게 나아가야 해. 그러면 언젠가는 반드시 행복해질 수 있을 거야. 마가렛은 조용히 읊조렸다. 그녀의 목소리는 마치 한 편의 시와 같았다. 그녀의 삶은 그녀가 겪어온 모든 기쁨과 슬픔, 성공과 실패, 만남과 이별, 그 모든 것들이 어우러져 만들어진 한 편의 아름다운 시였다. 그리고 그 시는 시부룩이라는 아름다운 마을에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 마가렛은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녀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두려울 것이 없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그리고 그 삶을 함께 해준 모든 이들을 사랑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그녀는 충분히 행복했다. 시부룩의 저녁 노을이 아름답게 물들고 있었다. 마가렛의 코티지에도 붉은 노을빛이 스며들었다. 그 따뜻한 빛은 그녀의 삶을, 그리고 그녀가 남긴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영원히 비춰줄 것이다. 외전 마가렛의 편지. 시부룩에서의 삶이 25년째 되던 해, 마가렛은 런던의 피오나에게 편지를 쓰기로 결심했다. 창가에 앉아 펜을 든 그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피오나에게 잘 지내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어느덧 우리가 처음 만난 지도 꽤 오랜 시간이 흘렀네요. 그동안 자주 연락하지 못해서 미안해요. 시부룩에서의 생활은 여전히 평화롭고 아름다워요. 클라라, 엘레노어, 조는 모두 잘 지내고 있어요. 우리는 여전히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차를 마시고 이야기도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요즘 저는 가끔씩 당신의 오빠, 데이비드를 생각해요. 우리가 함께했던 시간들, 비록 열정적이지는 않았지만 서로에게 의지하며 살았던 그 시절을 추억하곤 해요. 당신을 만나고 나서야 그가 얼마나 좋은 사람이었는지, 그리고 그가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깨닫게 되었어요. 그 시절에는 미처 알지 못했던 것들을 이제야 알게 된 것 같아요. 최근에는 새로운 취미가 생겼어요. 바로 정원 가꾸기예요. 작은 텃밭을 만들어서 채소와 꽃을 키우고 있는데 흙을 만지고 식물이 자라는 것을 보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몰라요. 마치 새로운 생명을 창조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얼마 전에는 올리버와 에밀리가 손주들을 데리고 시부룩에 왔었어요. 아이들이 정원에서 뛰어노는 모습을 보니 마치 어린 시절의 올리버를 보는 것 같았어요. 시간은 참 빠르게 흘러가는 것 같아요. 어느새 저도 할머니가 되었으니까요. 피오나, 당신은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요? 런던에서의 생활은 여전히 바쁘고 정신없으신가요? 기회가 된다면 언제 한번 시부룩에 놀러 오세요. 이곳의 아름다운 풍경과 평화로운 분위기를 당신과 함께 나누고 싶어요. 그럼 이만 줄일게요. 건강 조심하시고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요. 시부룩에서 마가렛 드림. 편지를 다 쓴 마가렛은 봉투에 주소를 적고 우표를 붙였다. 그리고 밖으로 나가 우체통에 편지를 넣었다. 맑은 하늘 아래 시원한 바닷바람이 그녀의 뺨을 스쳤다. 며칠 후 마가렛은 피오나에게서 답장을 받았다. 사랑하는 마가렛에게 편지 잘 받았어요. 당신의 소식을 들으니 정말 반갑네요. 시부룩에서의 평화로운 생활 이야기에 저도 덩달아 마음이 편안해지는 기분이에요. 저는 여전히 런던에서 바쁘게 지내고 있어요. 박물관 자원봉사 활동도 하고 친구들과 연극도 보러 다니고 나름대로 즐겁게 지내고 있답니다. 당신의 편지를 읽고 저도 데이비드와의 추억을 떠올려 보았어요. 당신 말이 맞아요. 그는 참 좋은 사람이었고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했어요. 표현이 서툴렀을 뿐이죠. 우리가 그때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우리의 삶은 조금 달라졌을까요? 정원 가꾸기가 새로운 취미가 되었다니 정말 잘 됐네요. 저도 언젠가 당신의 정원을 구경하러 가고 싶어요. 시부룩의 아름다운 풍경과 당신이 직접 가꾼 꽃과 채소들을 직접 보고 싶네요. 올리버와 에밀리, 그리고 손주들의 소식도 반가웠어요. 그 아이들이 벌써 그렇게 컸다니 세월이 참 빠르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껴요. 저도 조만간 시부룩에 놀러 갈게요. 그때까지 건강 조심하시고, 클라라, 엘레노어,
존에게도 안부 전해주세요. 런던에서 마가렛은 피오나의 편지를 읽고 옅은 미소를 지었다. 비록 멀리 떨어져 있지만 그들은 여전히 서로를 생각하고 그리워하고 있었. 인연이란 참 신기한 것 같아.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서로의 존재조차 모르고 살았는데 이제는 이렇게 서로에게 소중한 사람이 되었으니 마가렛은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저 멀리 수평선 너머로 붉은 노을이 아름답게 물들고 있었. 그 따뜻한 풍경은 그녀의 삶을 그리고 그녀가 맺어온 소중한 인연들을 아름답게 비춰주는 듯했. 며칠 뒤 마가렛은 클라라, 엘레노어, 존과 함께 피크닉을 갔다. 그들은 바닷가 근처 잔디밭에 돗자리를 펴고 준비해온 음식들을 나눠 먹었다. 피오나에게서 답장이 왔어. 조만간 시부르게 놀러 온대. 마가렛이 말했. 정말 잘 됐네. 피오나가 오면 우리 다 같이 모여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자. 클라라가 반갑게 말했. 그래, 그러자. 피오나도 분명 좋아할 거야. 엘레노어가 덧붙였. 그런데 마가렛, 요즘 무슨 일 있어? 표정이 안 좋아 보여. 존이 걱정스러운 듯 물었. 아니야, 별일 없어. 그냥 요즘 들어 생각이 많아졌. 무슨 그냥 인생에 대한 생각.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지, 앞으로는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뭐 그런 생각. 마가렛,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마. 그냥 지금 이 순간을 즐기면 돼. 우리와 함께하는 이 시간을. 클라라가 다정하게 말했. 그래, 맞아.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오직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것뿐이야. 엘레노어가 덧붙였. 너희들 말이 맞아. 내가 쓸데없는 걱정을 했나 봐. 마가렛은 친구들의 따뜻한 말에 위로를 받았. 자, 이제 그런 생각은 그만하고 우리 신나게 클라라가 분위기를 띄우기 위해 쾌활하게 말했. 그들은 함께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고 게임도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해가 질 무렵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짐을 정리했. 오늘 정말 즐거웠어. 덕분에 기분 전환이 많이 됐어. 마가렛이 말했. 우리도 즐거웠어, 마가렛. 언제든지 힘든 일이 있으면 우리에게 말해. 우리는 항상 내 곁에 있으니까. 클라라가 말했. 고마워, 얘들아. 너희들이 있어서 정말 다행이야. 마가렛은 친구들에게 진심을 담아 말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마가렛은 문득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인생은 참 알 수 없는 것 같아. 때로는 슬프고 때로는 힘들지만 그래도 그 안에는 항상 기쁨과 희망이 숨어 있어. 그리고 그 기쁨과 희망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소중한 사람들이 있지. 그러니 어떤 어려움이 닥쳐와도 결코 포기하지 말고 꿋꿋하게 나아가야 해. 그러면 언젠가는 반드시 행복해질 수 있을 것. 마가렛은 조용히 읊조렸다. 그녀의 목소리는 마치 한 편의 시와 같았. 그녀의 삶은 그녀가 겪어온 모든 기쁨과 슬픔, 성공과 실패, 만남과 이별, 그 모든 것들이 어우러져 만들어진 한 편의 아름다운 시였. 그리고 그 시는 시부룩이라는 아름다운 마을에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영원히 기억될 것이. 마가렛은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녀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두려울 것이 없었. 그녀는 자신의 삶을, 그리고 그 삶을 함께해준 모든 이들을 사랑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그녀는 충분히 행복했. 시부룩의 저녁 노을이 아름답게 물들고 있었다. 마가렛의 코티지에도 붉은 노을빛이 그 따뜻한 빛은 그녀의 삶을, 그리고 그녀가 남긴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영원히 비춰줄 것이.